안녕하세요. 먼거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외곽 구축 아파트 투자가 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오늘 영상에서는 1분위 아파트를 외곽 구축 아파트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1분위 아파트가 외곽 구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대가 낮고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거나 구축 비중이 높은 아파트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이렇게 설정하고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 구축 아파트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입 가격이 낮고 대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는 부담스럽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일단 싼 곳부터 접근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 때 외곽 구축 아파트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KB부동산의 5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구 아파트 시장을 분석해보니 시장에서 체감하던 흐름이 데이터 상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구 아파트를 가격대별 5분위로 나누어 상승기간 총합, 총상승률, 하락기간, 총하락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상승기간 총합은 플러스 값이 나온 기간의 개수이고 총상승률은 플러스 값만 모두 더한 값입니다. 반대로 하락기간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 기간의 개수이고 총하락률은 마이너스 값만 모두 더한 값입니다. 분석 결과 상위 분위 아파트일수록 더 오래 상승했고 상승폭도 강했으며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1분위 아파트는 상승 기간은 가장 짧고 하락 기간은 가장 길었으며 하락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시장은 단순히 싼 집이 같이 오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좋은 집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시장에 더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외곽 구축 아파트 투자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곽 구축 아파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값은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생활권에 얼마나 머물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할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투자 난이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외곽 구축 아파트는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할 때는 부담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승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입니다. 상승 기간이 짧다는 것은 결국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탈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이미 상승 구간이 끝나 있을 수 있고 너무 늦게 팔면 다시 하락 구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곽 구축 아파트 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수가 없어야 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반면 4분이나 5분위 같은 상위 분위 아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 기간이 길고 상승률도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다소 잘못 잡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만회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위 분위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상승한 기간이 더 길고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핵심지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도 이 안정성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라서 브랜드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출되는 정도, 상징성, 신축 커뮤니티와 같은 요소가 강한 아파트는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외곽 구축 아파트는 상품성이 약하고 대체 가능한 아파트가 많고 신규 공급이 생기면 경쟁력이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싸다는 장점 하나만으로는 예전처럼 강한 상승 동력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생각은 많이 빠졌으니까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접근입니다. 물론 낙폭이 크면 반등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위별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상위 분위 아파트일수록 더 오래 상승했고 더 강하게 올랐으며 덜 빠졌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낙폭 과대보다 선호도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가 매수, 구축 순환매, 키맞추기 상승이 강하게 작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승장이 강하게 오면 처음에는 핵심지가 오르고 이후에는 덜 오른 지역과 저가 아파트까지 따라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그런 흐름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같이 오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상징성, 희소성, 상품성, 생활권 선호가 강한 아파트가 자금이 먼저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구축 아파트 투자는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훨씬 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선호, 그리고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읽는 시장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곽 구축 아파트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이 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싼 가격을 시장이 다시 인정해줄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곽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싸서 쉬운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타이밍과 선별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투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먼거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